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내 사주를 어떻게 하면 쉽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그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사주에 없는 것에 대한 풀이. 이 방법이 쉬우면서도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많은 술사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또한 그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푸는 나름의 방법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은 모두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진짜 없는 걸까? 예. 진짜 존재의 유무를, 형상의 유무를 본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의미로 파악을 한다면 실은 이제 없다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 작용력이 존재의 유무를 떠나서 그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운에서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환원해야 된다는 어떤 것이죠. 없는 것은 오행과 육친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오행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행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목화토금수를 말합니다. 목화토금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은 나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은 이것은 운동성이에요. 운동성.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운동성은 계절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름의 모양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름의 운동성을 우리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여름이죠. 에너지를 발산하고 화려하게 활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열매를 맺으러 가기 전까지의 운동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는 모양새예요. 바로 이 화가 없다는 것은 이런 여름의 계절, 여름의 운동성을 사주에서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없다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앞서 말했지만 이 없다는 것이 대운에서 오든 특히 대운이기에 하겠지만 운에서 이렇게 온다면 그 없는 오행을 새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없는 오행을 중심으로 쓰다가 그 대운이 끝날 때쯤 원래 사주에는 없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기운을 빠르게 소진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이 아니라 많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죠.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사실 내 사주에서 이렇게 없는 오행을 찾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대개는 사주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깔끔하게 있지 않죠. 특히 토라는 성질은 계절과 계절 사이의 운동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옆에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동성을 또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그게 바로 이제 만약에 하나가 있다. 화라는 글자가 한 개가 있다. 그럼 그 글자가 옆에 있는 글자들을 만나서 서로 작용을 하면 있어도 없는 오행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글자 간의 속성을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또 없다는 것은 이제 남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한 그 오행이 다 있다고 좋다고 그 사주가 좋다. 오행이 다 있다는 게 그 사주가 좋다고만 볼 수는 사실 없어요. 오행이 다 있다는 건 물론 조화성에 있어서는 조화롭겠지만
어떠한 혁명을 이뤄내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행이 다 있다는 것, 여러 가지가 내 삶에 다 채워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자기 팔자 안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목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집을 생각할 때도 집에서도 주방을 봤을 때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예를 들어 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그거를 넣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없이 사는 팔자를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좀 여자하고 남자하고 느끼는 바가 다른데, 남자가 어떤 오행이 없는 것과 여자가 어떤 오행이 없는 것은 접근 방법부터가 좀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사회 구조적 또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해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자들은 없는 것을 갖겠다는 열망이 강인한 편이고, 여자들은 그냥 없는 채로 또는 없는 모양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것이 현대 시대에 와서 조금씩 변화하게 됐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이것을 채우려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어쨌든 운동성으로 봤을 때 양과 음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목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사주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8글자가 있죠.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불러요. 지지. 그래서 목을 대표하는 글자는, 천간은 갑과 을이 있고 지지는 인과 묘가 있어요. 이런 목이 없다는 것은 결국 봄의 운동성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이제 봄이라는 것은 겨울, 그 다음에 봄, 그리고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 오기 전에 오는 것을 봄이라고 하는데,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것을 어떤 것을 뜻하냐면, 봄은 결국 새로운 생명력을 탄생하는 어떤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목이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약한 거죠. 지지의 이 인묘라는 글자도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인시, 그리고 묘시는 5시 30분부터예요. 그럼 바로 이 글자들이 아침을 깨우는 시간인 거죠. 물론 이제 인시는 끝부분인 3시 20분 이때쯤일 수 있지만, 어쨌든 어둠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운동성이 약하다는 것은 결국 아침에 우리는 늘 새로운 하루를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그런 운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부족한 사주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행동, 매일 태양이 뜨는 그런 것에 대한 긍정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행은 또 인체를 뜻하는데, 그 중에 이 목은 간과 쓸개를 뜻해요. 결국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 간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체력의 중심, 이것이 허약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특히나 이제 사주에서 토가 굉장히 강한데 목이 없는 사주,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물상적으로 보통 토는 산이나 넓은 들판을 말하는데,
여기에 목이 없다는 것. 밭에 나무와 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는 목이 있어야 쓰임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강한 사주들은 목이라는 행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아침을 맞이하는 행동. 그래서 목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시작하는 거는 또 이제 기획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계획성, 뭐 이런 거를 뜻하니까 계획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목이 없다는 것은. 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늘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특히 목이라는 거는 생명력이라고 말했고, 봄은 생명력이 자라는 시기. 만약에 이런 어린 시절에 목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어둠, 겨울, 그런 것들을 깰 힘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고, 생명력이 성장하는 그 성장성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사주에서 만약에 목이 없다 이러면 어린 시절 부모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이런 부분을 잘 채워줘야 하니까. 일단 목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오행, 없는 것에 대해, 내 사주에 없는 것에 대한 부분, 오행으로 접근을 하고 그 중에서 목에 대한 오행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오행은 이제 화하고 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방송이 너무 길면은 사실 지루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